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제의 찬반 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가 찬성, 4조가 반대입니다. 찬성팀이 먼저 주장을 보겠습니다. 찬성팀 먼저 나와주세요.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의 찬성팀 임원자 이정현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포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과 매우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에 찬성에 대한 근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률이 줄어듭니다. 화물연대 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미 도로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가격이 급락하였고, 표에 따르면 노동시간 및 야간 운행 역시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 위험 지수 역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률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장이 안 된다면 더욱더 노동으로 인해 번 돈이 줄어듭니다. 2023년 9월 11일 뉴스투데이 서장훈 기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이후 약 10%인 6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기름값에 수리 및 보험료 등을 빼면 손에 쥐는 것 매출의 30% 정도입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운영이 10% 이상 깎인 데다 중국 내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운반 물량이 전보다 더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운임제가 연장이 필요하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팀 먼저 나와주세요. 시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디베이트 주제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의 반대팀 임원자 정수환입니다. 저희는 이번 디베이트의 핵심어인 안전운임제를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라 정의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주제에 대해 첫째, 교통안전 개선의 불분명, 둘째, 화물운수 종사자 외에 대한 부담 증가, 셋째, 화주에 대한 불리한 구조의 근거를 들어 이번 주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첫째, 교통안전 개선의 불분명.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 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주된 목표이자 추구하는 바는 화물운수 종사자의 안전보장이지만 이는 오히려 도입 이후 2019년 대비 2021년 사고 건수는 약 8%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약 42.9% 증가하였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안전운임제의 미비한 효과를 보여주며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허술한 점이 허다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다른 OECD 국가들 중 프랑스, 일본은 창고운임제를, 영국과 캐나다는 화주의 처벌이 없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법적으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고 운행하는 이른바 서비스시간 제도를 시행 중이며 수시로 이를 불시에 점검하여 화물운수 종사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또한 안전운임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번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약 10조 4천억 원 상당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갈등이 공존하여 우리나라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불안정한 제도를 연장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둘째, 화물운수 종사자 외에 대한 부담 증가. 안전운임제를 실시함에 따라 화물운수 종사자의 임금이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지속됨에 따라 물류기능 안전운임 평균 인상률은 2020년 12.5%, 지난해 11.93%, 올해 1.57% 증가했습니다. 물류 비중, 도로 운송비 비중은 대기업이 65.6%, 중소기업이 92.1%에 이릅니다. 화물 운임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원가 또한 상승하게 되고 원가가 상승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안전운임제를 실시한 호주의 경우 안전운임제를 실시한 지 약 2주 후에 이를 바로 폐지하였습니다. 당시 호주 교통부 장관은 운송산업의 안전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개인 사업자에게만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폐지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는 화물운수 종사자 외에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며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의 실시와 실시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화주에 대한 불리한 구조. 기존 안전운임제를 실시했을 때 화주가 이를 어겼을 때의 본칙 금은 500만 원으로 화물운수 종사자가 보장받을
중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고작 3명밖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구조임을 보여주며 한쪽만을 생각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멘처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팀 일어나서 나와주세요. 시간은 5분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률이 감소했다는 이 기사에 대한 출처는 어디일까요? 화물 연대 공부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 안전보장으로 인해 첫 번째 근거에서 미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어떤 미미한 효과인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미비한 효과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오히려 안전운임제 실시에서 2019년에 비해 2021년 사고 건수가 약 8% 증가, 사망자 수는 약 42.9% 증가했다고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종사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공표됐으며 이로 인해 화주와 중소기업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차라리 표준 운임제, 현재 시행 중인 거를 개정하는 방법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긴 하지만 연장이 안 된다면 노동으로 인해 번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노동으로 번 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화물 운수 종사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사실에 대해 동감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만약 이를 계속 지속하면 물류비가 증가하여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원가 또한 상승하여 결국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이는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는 것과 실시하지 않은 것의 경계가 흐려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게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호주는 2016년에 안전운임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2주 만에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보고도 안전운임제가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그 한번 유행을 하고 폐지했다는 그 뉴스데이라는 뉴스에서 있었는데 하루 15시간만 일을 한다고 힘들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주 교통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밝힌 폐지 이유는 운송 산업의 안전을 개선하지 못하고 개인 사업자에게 피해만을 끼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 운임제를 폐지하는 이유. 그렇다면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미국도 안전운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제도 대신에 서비스 시간 제도라는 걸 사용하여 운전을 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법적으로 정하여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운송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안전운임제를 시행했음에도 오히려 안전 개선에서 역효과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전운임제를 실시한 근본적인 목적은 과적, 과속 등을 방지하여 안전을 개선한다는 게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 연장하는 게 근본적 목적과 이미 어긋났는데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찾아본 결과는 사고 발생률이 준다고 이런 결과도 있지 사고가 일어났다
않습니까? 근데 돈을 더 노동자가 힘들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좋은 결과인데. 노동자가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피해는 저는 더 막심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음악 후보의 질문에는 준비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반대팀이 준비 시간 1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반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반박자는 나와주세요.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디베이트 주제 안전운임제를 해야 한다의 찬성 측 반박 순서로 나온 김가연입니다. 상대팀의 논거들의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팀의 주장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다음 세 가지를 들면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교통안전 개선이 불분명하다고 하셨고, 둘째, 화물 종사자 외에 불안감이 증가한다고 하셨고, 셋째, 화주에 대한 불량 구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첫 번째 근거로 교통안전 개선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과속 관료, 야간 운행의 감소로 안전이 올라갔다는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표에서는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이 30%에서 10%로 줄었고 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이 29%에서 1.4%로 줄었습니다. 또 시멘트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은 50%에서 27%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였다고 하셨지만 호주에서는 곧 연장 정부를 차원에서 안전운임을 다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주에서도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상대팀께서 말씀해주신 근거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팀 반박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에 반대팀 반박 순서로 나온 최주아입니다. 상대팀 논거에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팀의 주장을 보충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첫째,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면 사고 발생이 증가한다. 둘째, 연장이 안 되면 강제성이 없어져서 임금이 감소한다. 제 목소리가 지금 약간 안 좋은 것은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그 주장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노동부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 사망자 수가 42.9% 증가, 오히려 도입 이후 2019년 대비 사고 건수는 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운임제의 미비한 효과를 보여주며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 허술한 점이 허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팀께서는 이 반문에서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장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여주셨으나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결과가 상충하는 것이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장이 안 되면 강제성이 없어져서 임금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소폭 감소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지속했을 때 이는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큰 피해를 입힙니다. 중소기업은 강제적인 안전운임제에 물류비가 상승해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물류비가 상승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을 이용하는 수출 기업의 이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손실이 커지거나 이 때문에 만약 폐업하는 일이 생긴다면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안전운임제의 실행 의미가 흐릿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상대팀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반박자 최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박 교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 반박자들은 나와주세요.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질문할까요? 먼저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돼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셨다고 했을 때 상대팀께서는 긍정적인 그러한 설문조사를 보여주셨고 저희 팀에서는 부정적인 설문조사를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상충하는 것이 저는 이런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그렇게 반대팀과 찬성팀의 이제 미미하다고 하셨잖아요, 효과가. 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지속해가지고 효과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대팀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이제 장점만 말씀했잖아요. 저희는 단점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전 장점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지속하자는 거입니다. 지속한다고 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건 없지 않나요? 지속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좀 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노동자들의 일자리 수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드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희 팀에서 지금 주장한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연장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장을 더 오래 한다면 그만큼 더 부정적인 결과가 더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증가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하는 건데 지속을 한다고 단점들이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점을 끌어안고 더 이러한 어려운 제도를 더 힘들게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 못하겠는데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저의 주장을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아까 입안에서 호주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곧 다시 연방 정부에서는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주에 제가 정부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호주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가 다시 시행한다. 그렇다면 아직은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 아직 시행하진 않았고 이것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쓰기 어려운 근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연장이 안 되면 강제성이 없어져서 임금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연장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전운임제 연장이 강제성이 없어져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한다면 강제성이 없어져서 임금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 반대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적인 안전운임제 때문에 물류비가 상승해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는 회사 재정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정에 큰 타격이 있는다면 만약 사업체가 불안정한 중소기업이라면 이는 폐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임금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일자리를 없애는 꼴이 아닌가요? 그럼 그거에 대한 또 해결 방안을 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제도를 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이제 다른 일자리로 이 회사를 변경해 준다던가 그 회사에게 더 물류 비용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거나 지금 취업난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는 현실성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체가 불안하면 파업까지 간다고 하셨는데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요약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요약자는 나와주세요.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디베이트 주제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의 찬성 측 요약자 아나민입니다. 저희는 사고 발생률이 줄어든다, 노동으로 인해 번 돈이 줄어든다라는 두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먼저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의 과적 과속을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이러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면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노동시간, 야간 운행이 줄어들어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노동자들이 노동으로 인해 번 돈이 줄어듭니다. 안전운임제가 있을 때는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이후 화물운수 종사자들은 기름값, 수리비 등을 자신의 돈으로 부담하게 되어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팀 요약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디베이트 주제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의 반대팀 요약자 정수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했을 시의 효과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전운임제로 인해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장점과 이와 상반된 다른 단점 또한 수두룩하여 이는 이 제도가 아주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저는 상대팀에 보충할 점과 저희 팀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안전운임제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운송자의 임금이 감소한다 하셨지만 이에 반해 저희 팀이 말하는 안전운임제를 실시했을 시 화주와 우리에게 결국 그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저희 팀의 근거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팀은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나 너무나도 불리하다는 제도임을 입안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생각하며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에 빗대어 볼 때도 이런 논란거리가 많은 안전운임제보다는 지금 안전운임제 대신 현재 시행 중인 표준운임제의 조항을 더 추가하여 개편한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교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저희 팀이 먼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팀이 먼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반박 교차 질의에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보완할 정책을 마련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취업난인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하실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대답을 못 하시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근데 안전 운임제를 지속할 경우 제품비의 상승은 엄청난 국가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3년 도입 후 연장하지 않고 안전 운임제를 폐지 후 표준 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런 막심한 피해를 인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물류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사람은 화물 운송자들인데 화물 운송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안전 운임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한 것은 정부에 대한 피해인데 지금 화물 운전사들의 화물 운전사들의 인권을 들고 오신다는 것은 이 질문에 맞지 않은 대답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분 없으신가요? 상대팀께서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저희 팀의 주장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방금 찾아본 결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지급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금을 안전하고 간편한 조건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적인 제도인데 그렇다면 이 공제기금 제도를 늘려서 중소기업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공제기업 제도라는 게 결국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여기서는 정부가 운영 사업비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국민의 세금일까요?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비가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온 돈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돈 벌고 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가격 경쟁이 완화된 시장에서 물류비가 증가됨에 따라 제품비가 상승합니다. 이러한 나비 효과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상대팀께서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저희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호주에서 다시 이 안전운임제를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호주가 아직 이를 시행하지 않아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전처럼 역효과가 날 확률이 더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있던 실수를 지금 다시 보완해서 그 실수를
참고해서 지금 더 이점으로 바꿀 수 있지 그렇다면 않을까요? 어떻게 보완을 했나요? 그리고- 어떤 조항을 보완했나요? 그리고 그것이 실수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나요? 우리는 호주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정을 모르는데 다시 시행을 하진 않지 않을까요? 네. 시행. 운영을 했었는데 다시 폐지를 하고 다시 한다는데 그러면 애초에 상관이 없고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실행을 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다른 이유가 그럼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추론 아닙니까? 그러면 왜 다시 실행을 하는지 그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실수인지는 어떻게 알죠?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결과가 없어 우리는 이것에 대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적절한 근거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저는 질문만 ITF 내륙 운수실장이 화물 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 조건이 세계 공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전 운임제가 해답이라고 발언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운임제를 시행해서 일어난 역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에 대한 대답을 못 들었으니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안전 운임제로 인한 효과보다 이러한 역효과들이 더 큰 피해를 끼친다 생각해서 저희는 안전 운임제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행 중인 표준 운임제에다가 더 타당한 조항들을 추가해서 개편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답을 못하시니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장함에 따라 안전운임제의 부정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러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희 팀이 질문하겠습니다. 물류비가 상승하면 회사의 재정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있나요? 일자리가 어떻게 없어진다든지 물류비가 상승을 하면 회사 재정에 큰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정에 타격을 입는다면 탄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폐업할 위기가 크고 재정 문제에 휩싸일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큰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자리를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 공급과 기업 혁신 지원을 확대하거나
적극적 고용 정책 분야의 역할은 취창업 기회 행복 추진. 저희가 말하는 물류와 반도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자른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반도체 업체에 대한 그런 지원인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초점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초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마지막 초점자 나와주세요. 마지막 초점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팀 마초를 맡은 김예은입니다. 저희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화물차의 사고 발생률이 줄어듭니다. 안전운임제가 과로 과적 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된 것처럼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적을 급감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노동시간 및 야간 운행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 위험 지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면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 환경이 악화됩니다. 2023년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폐지된 이후 수입 매출은 약 3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노동자들은 운임이 10% 이상 깎인 데다 중국 내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운반 물량이 전보다 줄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및 대다수의 화물 운전자들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른 나라에서도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여러 나라에서 안전운임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안전운임제 캠페인을 열고 있고 이 대표단은 가나, 덴마크, 벨기에, 영국, 우간다 등 8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안전운임제를 찬성하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가 과연 폐지되는 게 맞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저희 팀은 안전운임제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팀 마지막 초점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의 반대팀 마지막 초점 순서로 나온 김범주입니다. 이번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운임제가 정말로 필요한 거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있을 때도 사고 건수와 사망률이 늘어나면서 효과가 미약했고 안전운임제로 인해 화주가 너무 많은 범칙금을 내게 되어 오히려 다른 피해를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안전운임제는 한쪽이 이득을 얻는다면 한쪽은 피해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안전운임제를 통해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운임제로 인해 받는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비록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만든 제도지만 오히려 좋은 효과보다 받는 피해가 늘어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안전운임제의 불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하여 디베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